huge controversy is building up over this 1,000-year-old Buddhist relic. The State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said it has launched procedures to retrieve the statue, currently in the possession of a Dutch collector. 기록보관소 X 2014년 9월 네덜란드의 한 병원 한 점의 불상이 조심스럽게 CT 촬영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의료진들은 단순한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생각했지만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단순한 청동 구조물이 아니라 인체의 척추와 골반, 갈비뼈까지 뚜렷한 미라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불상이 소장된 곳은 네덜란드의 아센시에 위치한 드렌츠 박물관. 이 불상은 이 박물관이 소장한 유일한 동양 문화재로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겉보기엔 12세기경에 제작된 걸로 보이는 전형적인 중국 불상으로 사람과 거의 비슷한 크기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가부좌를 튼 채 앉아있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상은 제작 방식부터 달랐죠. 일반적인 불상은 내부가 텅 비어있는 구조로 겉면엔 금속을 붓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불상은 밑바닥을 감싸던 나무판이 우연히 떨어지면서 내부에 청과 같은 섬유물질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담당자는 이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결국 의료센터에 정밀 CT 촬영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불상 내부엔 인체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보존한 남성 미라가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내부 장기의 상태였는데 심장, 폐, 위, 내장 대부분이 제거되어 있었고 그 빈자리엔 고대 한자가 적힌 종이 조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종이 조각들을 분석해보니 불경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었다 하죠. 이로 보아 미라는 생전에 고위 승려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불상이 아닌 자기 자신을 수행의 궁극적 도구로 만든 존재. 실제로 중국 불교에선 육신불이라고 스스로를 미러화해 신체를 후세에 보존하는 전통이 있기는 했으나 실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 하죠. 왜 드문 일이냐면 이 육신불, 즉 미라가 되는 건 수행 일종의 극한 고행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도승은 일정 기간 동안 곡물을 끊고 송진이나 잣, 약초만을 먹으며 체내 지방을 줄입니다. 이후 독성 있는 약재를 복용해 세균을 죽이고 부패를 방지하며 마지막엔 땅속 혹은 밀폐된 공간에 생매장 상태로 가부좌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숨이 멎은 후 무덤을 열어 썩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면 부처의 경지에 오른 자로 추앙받았죠. 이 과정은 단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려는 종교적 신념의 극치라 합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놀라움과 경외를 동시에 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라의 정확한 사망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 방사선 탄소 연대를 측정했고 결과는 다시 한번 충격을 줬죠. 미라는 서기 1100년에서 1150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시기 중국 북방엔 요나라라는 나라가 존재했으며 그 시대엔 린치안이라는 이름의 고승이 실제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었죠. 중국의 역사를 담은 요사에 따르면 린치안은 왕실의 불경교육을 받은 승려로 40대 초반에 수행을 위해 남쪽 지방으로 떠나 가부좌 자세로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이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저 사라졌다는 기록만 남은 채 역사 속으로 묻혀버렸죠. 이 불상이 린치안일 가능성이 떠오른 순간 과학자들은 더욱 집중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린치안의 나라였던 요나라는 정세가 급박했는데 여진족이 급격히 세력을 키우며 송나라와 함께 요나라를 위협하고 있었고 국경지대에선 연일 전투가 벌어졌죠. 린치안의 제자이자 당시 장군이었던 야율 대석은 스승의 열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들려온 건 여진족이 린치안이 머물던 지역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린치안의 제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스승의 시신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이는 요나라 국민 전체의 사기를 꺾는 일이 될 것이다. 그는 스승의 시신과 같은 크기의 불상을 제작하도록 명하고 린치안의 육신을 조심스럽게 그 안에 봉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인해
절 안에 은밀히 보관했죠. 이 불상은 이후 왕실 사찰의 비밀 공간에 숨겨졌고 승려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는 구전으로만 존재했었죠. 그러나 요나라가 멸망하면서 불상은 방향을 잃고 역사 속으로 떠돌게 됩니다. 그 뒤를 쫓는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민간 수집가와 사찰 간 거래가 반복되며 중국 내부를 수백 년간 떠돌았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19세기 후반 외국인 수집가들이 중국의 유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불상 역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네덜란드의 한 수집가가 이 불상을 소장하다 그가 드렌츠 박물관에 불상을 기증했고 그렇게 불상이 열린 건 10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현재 불교 예술 전문가는 이 미라가 린치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장하며 현재도 DNA 샘플 분석과 불상 내부 문서 해석을 통해 그의 신원을 밝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미라의 치아 상태, 골반 구조, 불상 속 문서에 적힌 승려의 이름과 연호 등을 근거로 린치안설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죠.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정부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 불상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닌 인간의 유해이며 신성한 문화유산이다. 드렌츠 박물관 측에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죠. 하지만 박물관 측은 현재 소유권과 문화재 보호 기준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소유권 분쟁을 넘어 한 문화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국제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죽음을 수행의 연장이라 믿었고 자신의 육신마저 도구로 삼아 10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록보관소 X였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